안녕하세요. 오늘은 1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업인데요. 기업에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마케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전략을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말고사 방법에 대해서 댓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겨준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 수업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이야기해 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 중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룹의 총수가 이재용 회장, 이건희 회장은 현재 누워 계셔서 어, 지금 병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룹을 경영할 수가 없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부회장이 현재 삼성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어떠한 이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부를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삼성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인재들도 삼성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런 사태,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누구나 다 큰 성공한 기업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성공한 기업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마케팅을 잘 못하면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술도 있고 또는 마케팅도 잘하고 조직 관리도 잘하고 해서 성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삼성처럼 큰 기업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기업을 합니다.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처럼 큰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회사를 키워서 삼성처럼 키워야지, 또는 애플처럼 키워야지, 구글처럼 키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큰 성공한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이슈들이, 특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죠. 자, 우리 친구들은 세금을 내본 적이 있나요? 직접적인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세금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금을 얼만큼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지 적당하죠?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버는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내가 버는 돈에서 세금을 몇 퍼센트를 내는 게 적당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간접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가세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이제 모든 물품의 한 10%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는 부분은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 거기에 간접세로 10% 정도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품에 부가세가 있는 건 아니고, 부가세가 없는 것도 있고, 부가세가 10% 있는 게 있고, 또 특별 소비세가 붙어 있어 더 높은 세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국민이 한 5,300만 정도가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5,300만 중에 약 한 2,500만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낸다라고 봤을 때, 2,500만 정도의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세금을 낼까요? 2,500만이 세금을 다 낼까요? 아니면 세금을 안 내고 조금 벌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몇 퍼센트가 세금을 안 낼까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약 돈을 버는 사람 중에 약 한 40% 정도가 세금을 내질 않아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한 60% 정도가 세금을 내게 되죠. 그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세금의 비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돼서 세금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누진제로 되어 있어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구간만큼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월급에도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세금 떼서 내게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남는 이익금이 생기면 거기서 세금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면 세금이 몇 %가 될까요? 그 세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을 다니면 약 각종 근로소득세 부분이 이제 세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노인요양보험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이제 비용이죠. 세금처럼 되어 있죠. 연금은 나중에 이제 노후에 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제 세금성에 이제 저축하는 어떤 저축하는 형태의 돈이 아니라 세금성, 복지성에 대한 부분의 성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이렇게 사대보험에 포함해서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나요? 알바를 해보면 세금을 떼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약 20% 가까이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이제 또는 뭐 창업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이제 많은 좋은 일에 사용을 해요. 뭐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 또는 공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방을 하는데, 복지를 하는데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공공의 목적이 들어가는 부분에 세금을 내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복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은 기본소득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세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세금을 점점 더 걷어서 더 큰 복지를 할 수 있죠. 그럼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를 더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조금 줄이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다니고 나면 이제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좀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세금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세금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를 잘하는 이제 다른 뭐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다른 복지를 잘하는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전체적으로 급여에서 반 정도가 세금이 나가야 이제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세금이 한 40%, 지금은 한 20% 가까이 되지만 지금이 한 2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금 중에 이제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있고 기업에 대해서 세금도 있는데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그게 일정 부분은
이제 남게 돼요. 세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생활하고 난 부분, 생활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정한 부분이 이제 저축이 되죠. 뭐 부동산이 됐든지 동산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평생도록 일군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또는 10억이다 또는 100억이다 이렇게 해서 일군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자녀한테 상속을 해주게 되면 또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상속세가 몇 퍼센트일까요? 상속세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상속세를 조금 떼는 게 좋을까요? 많이 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저한테 상속해주지 마세요. 사회를 위해서 모두 기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형제들보다 나한테 더 상속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평생토록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궈놓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다. 아니면 전체를 사회에 기부한다. 사회에 공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좋겠죠. 아니면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죠. 이런 부분이 아마 나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에 다 기부를 우리 부모님은 다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업을 하면서 물어보면 좋겠는데 댓글로 여러분들은 상속을 부모님이 나한테 다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한테 준다고 하면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몇 퍼센트를 내는 게 적당할까요? 한번 그것도 내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데 세금은 몇 퍼센트 내면 좋을까?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댓글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업을 이제 부모님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나는 이 기업을 이 돈을 이 재산, 기업이라고 하는 재산을 나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다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또는 전문 경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기업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팔게 되면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를 내야 되고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게 되고 그리고 각종 세금 내고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으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고 다시 기업을 일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일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일부 부분이 이제 남게 돼서 재산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식이나 이렇게 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들은 기업이 1억짜리 회사 기업도 있을 거고 10억짜리 기업도 있을 거고 100억짜리 기업도 있을 테고 1000억짜리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기업이 자식한테 이제 부모에서 자식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부모의 재산은 이제 상속이 되니까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몇 %일까요? 자, 그 세금 50%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50%의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50%의 세금을 내게 되면 그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50%라고 하는 게 다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재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악성재고도 다 재산이니까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세금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의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이 이제 어렵겠죠.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기업은 어떠냐? 대기업 어느 정도 이상의 대기업은 상속하는데 세금이 몇 %일까요? 65%입니다. 그러면 65%를 세금을 내면 그 세금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공공의 기업이 돼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 기업의 영속성,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영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으면 기업이 영속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자, 개인의 재산도 상속하면 세금이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상속을 하면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세를 이렇게 해서 내는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상속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세금이 많은 이 부분에 의해서 이런 세금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탈세를 한다든지 편법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해 보면 우선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 고객화, 컴퍼니, 그 다음에 컴퍼니터에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30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 계획은 이제 4P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행 및 평가를 해서 마케팅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는 STP 전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TP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고 표적과 목표 시장을 정하는 타겟팅이고 위치 선정을 하는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TP 전략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았고요. 자, 이렇게 기업을 할 때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특징과 소비자 욕구에 근거해서 동질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서 경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자사의 제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고객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지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이런 부분도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파파이스, KFC,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부분들이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어떻게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위치를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세분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잠재 시장을 동질적 집단별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동질적인 것을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세분화하는 프로파일을 분석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 시장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각 세분화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해서 하나 이상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분 시장 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를 개발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시장 내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한 경쟁 상품에 대비된 차별화된 위치를 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적 시장별로 포지셔닝을 위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각 표적 시장별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 앱 제품의 범주와 소비자 욕구에 근거해서 동질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세분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을 세분화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제품에 의해서 세분화를 해보았는데 시장은 하드커피와 부드러운 커피 이렇게 해서 하드커피는 진한 커피, 달콤한 커피 부드러운 커피에서 향이 강한 커피, 향이 약한 커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자기가 나름대로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콤한 거를 좋아하는지 진한 걸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고 향이 나는 걸 좋아하는지 향이 약한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달콤하고 소프트한 커피를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품의 특성과 소비자 욕구에 근거해서 동질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첫 번째 교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